한때 프랑스의 깊숙한 숲속에는 장리의 성이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 있었다. 이 성은 마법에 걸렸는데 그 마법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전설의 장리의 성을 찾기 위해 숲을 헤맸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소녀 마리엘은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밝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마리엘은 무수히 많은 나무들 사이를 거닐다가 우연히 장리의 성을 발견했다. 성 안으로 들어간 마리엘은 성벽을 따라 걷다가 도서관에 이르게 되었다. 도서관은 천장까지 쌓여있는 책들로 가득했고 빛나는 장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장미는 빛나면서도 소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마리엘은 장미를 손에 들며 궁금증에 찬 눈길로 책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리엘은 잃어버린 왕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책을 열어 읽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이었다. 수백 년 전 장미의 성은 아름다운 왕국의 중심이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이 왕국을 습격하여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고 성을 마법으로 봉인했다. 성의 비밀을 풀 열쇠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었다. 그 열쇠는 바로 마리엘 손에 들린 빛나는 장미였다. 마리엘은 책 속의 지시에 따라 성의 여러 비밀 통로를 따라갔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빛나는 장미가 그녀를 이끌어주었다. 드디어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마리엘은 거대한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그 거울은 마리엘의 마음을 비추며 그녀의 순수함을 확인했다. 마리엘이 장미를 거울에 가져다 대자 거울은 빛나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성의 비밀을 푸는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마리엘이 열쇠를 손에 넣고 동시에 성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고 마법의 장막이 벗겨졌다. 숨겨진 왕국의 주민들은 마리엘 앞에 서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왕국의 왕과 여왕은 마리엘에게 성대한 파티를 열어 주었고 주민들은 다시금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마리엘은 이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빛을 발해 왕국을 구해낸 것이 현실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마리엘은 왕과 여왕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다시 왕국을 방문할 수 있는 마법의 반지였다. 마리엘은 빛나는 장미와 반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숲속에서 나오자 순간 장미와 성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됐지만 마리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행복과 순수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이제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여전히 장미의 성이 존재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푸른 숲속한 마을에 빨간 모자라는 예쁜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리사였지만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후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서 모두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엄마는 그녀에게 할머니 댁에 다녀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셨고 빨간 모자가 준비한 약과 음식을 전해드려야 했죠.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숲속에서 늑대를 조심해라. 늑대는 매우 교활하단다. 빨간 모자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작은 바구니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빨간 모자는 예쁜 꽃들과 아기 새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잠시 길을 헤맸습니다. 그때 숲속의 깊은 어둠에서 커다란 눈을 가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니? 작은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할 새도 없이 그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약과 음식을 전해드리러요.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숲속의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교활하게 작전 계획을 깨하며 친절한 척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안내해줄까요? 더 빠른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빨간 모자는 그 말을 믿고 늑대를 따라갔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속여 다른 길로 보내고는 스스로 할머니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잡아갔고 늑대는 그 자리에 누워 할머니의 옷을 입고 빨간 모자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문 앞에서 빨간 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그러자 안에서 늑대의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렴. 문은 열려있단다. 빨간 모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늑대는 침대 위에 누워 할머니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귀가 그렇게 크신가요?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말을 잘 들으려고 그렇단다. 할머니, 왜 눈이 그렇게 크신가요? 너를 더 잘 보려고 그런단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빨이 그렇게 크신가요? 그러자 늑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를 더 잘 먹으려고 그렇단다. 그 순간 늑대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빨간 모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숲속을 지나던 사냥꾼이 큰 소리를 들었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 늑대를 제압했습니다. 늑대는 결국 도망쳤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빨간 모자는 더 이상 혼자 숲에 들어가지 않았고 숲속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경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는 언제나 교활한 늑대를 기억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됐답니다. 옛날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라 마르쇼니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 마르쇼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겼지만 항상 더 큰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언덕을 넘어 산을 올라가면서 그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상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항상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라 마르쇼는 작은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라 마르쇼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라 마르쇼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빛나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라 마르쇼를 보고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요정들의 왕비 아름답고 우아한 피오리 요정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네. 라 마르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무언가 필요할 때 이 손수건을 사용해보게나. 하지만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 마르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손수건을 고이 보관하며 언제 쓸 일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라 마르쇼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요정의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라 마르쇼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연못에 돌려주겠다 맹세하며 진심으로 물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면서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 마르쇼의 용기와 지혜에 크게 감동하여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라 마르쇼는 여러 번 요정의 손수건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정을 떠올리며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손수건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점점 번영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다시 숲을 찾아간 라 마르쇼는 요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오리 요정은 라 마르쇼의 선한 마음을 칭찬하며 요정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정들은 라 마르쇼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라 마르쇼는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항상 요정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한 마음과 용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 보네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모든 주민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빵집 주인인 장 피에르는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마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 피에르에게는 아름다운 딸 소피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아버지의 빵집을 돕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 또한 빵을 만드는 기술을 천부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고 많은 소년들이 그녀에게 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낯선 여행자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옷차림이 허름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는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였고 그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며 자신의 가족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여행자를 자신의 빵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빵과 와인을 대접했습니다. 여행자 앙리는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오랜 이야기와 고된 여행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족과 떨어져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앙리의 이야기를 들은 소피는 그의 사연에 깊이 감동하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앙리를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며 앙리가 쉬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앙리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소피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앙리에게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앙리는 소피에게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잃은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앙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담 클레어였으며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였습니다. 앙리는 그녀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맸으며 앙리의 이야기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호응을 했고 앙리는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찾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축하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앙리와 클레어는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소피와 장피에르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앙리는 라 보네르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피에르의 빵집에서 일을 하며 소피와 계속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클레어도 옆에 있어 그를 지지해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피와 앙리 사이에는 더욱 깊은 우정이 싹텄고 그들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위해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 보네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며 장 피에르의 빵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소피와 앙리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희망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라 보네르 마을의 행복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